네, 다음 강의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면좌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은 여기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행해 왔었을 거고, 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미 2차 함수를 배운 와중에 뭐 여기서 1차 식에 대한 것들은 내 생각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요 단원도 어떻게 보면은 해석학적이면서도 기하적인 느낌이 되게 많다 보니까 고등수학에서만 다루진 않을 거고, 이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심지어 이제 수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정말 다방면으로 이제 쓰여지는 활용되는 파트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공부를 하셔야겠죠. 일단 마음은 좀 쉽게 가져요. 어차피 그래봤자 그냥 직선입니다. 이게 뭐 무슨 뭐 꼬부라져 있는 그 곡선도 아니고 직선 따위에 불과해요. 따위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직선 따위가 뭐 어려웠자 얼마나 어렵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일단 들으시면 될 거고,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 1차 함수 요 세 개를 과연 구분을 꼭 해야 하나, 구분을 꼭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할까라고 한번 그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일까, 다 다른 말일까, 아니면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그런 걸까? 뭐 당연히 그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일 텐데, 제가 이것들에 대한 뭐 엄밀한 정의를 여기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받아들여 봐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직선 형태로 생겨먹은 그런 식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사실 앞에 주어가 좀 생략이 된 거죠. 누구에 대한 1차 방정식인가가 중요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는 0,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정리가 됐다면 이건 단순하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 만약에 y를 하나 낑겨 들어가면은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각각 1차 식일 거기 때문에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 y가 있던 y가 없던 x가 없던 x랑 y가 둘 다 있던 간에 여전히 우리는 이것들은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도 뭐 사실 다른 말은 아니고. 자, 근데 이제 1차 함수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 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x랑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x만 딸랑 있다거나 y만 딸랑 있다면은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어서 y는 3 이렇게 그냥 나와 있으면은 얘는 과연 함수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함수 맞죠? 그치? x 안 보이는데 함수 맞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x가 뭐든 간에 튀어나오는 y값이 몇이라서 3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함수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수학 칼을 배울 때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상수 함수, 그냥 가로줄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함수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얜 함수가 아니에요. 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고 세로줄로 그어지게 되겠지만 얘를 1차 함수라 부르진 않지. 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고 얘는 함수가 맞을까? 왜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왜 함수가 맞을까? 라고 한다면 함수란 무릇 이제 x값이 하나일 때 대응되는 y값도 하나로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죠. 얘는요,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 될 수 있는 y값은 무한계예요. 셀 수가 없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거는 함수라 부르지는 않는다. 1차 방정식은 맞다. 직선의 방정식 맞다. 함수도 아니고 당연히 1차 함수는 더더욱이 아니겠죠. 이 친구 직선의 방정식 맞고 1차 방정식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차 함수는 아니죠. 함수는 맞고요. 이제 살짝 좀 헷갈리긴 한데, 뭐 일단 요 정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제대로 다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가 뭐 함수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뭐 막 여러분들 헷갈리게 물어보거나 그런 식의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정말 편하게 생각한다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1차 함수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구나 라고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좀 더 넓은 범위의 무언가를 배운다. 그리고 어차피 기껏해야 뭐다? 직선이다. 기껏해야 그냥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좌표 평면을 그렸어요. 일단 1사분면을 좀 확대해서 그려봤는데 대충 뭐 어떤 점을 찍어볼까? 뭐 예를 들어서 3,2를 한번 찍어보자고. 자, 여기 3,2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 2개? 그럴 리가. 막 4개? 당연히 무한개겠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려도 저 점만 지나는 거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평면 위에 하나의 점만으로는 직선이 결정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을 거야. 다만 만약에 3,2도 지나고 예를 들어서 4,1도 지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면은 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서 진짜 only one, 단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한다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2점이 있다면 분명히 직선은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의 값으로 완벽하게 지금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점을 가지고는 직선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는 이 2점만 제대로 찍으면은 뭐든 간에 가능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함수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1차함수로 이 정도로 배웠을 거예요. ax 더하기 b라고도 쓰고요, mx 더하기 n이라고 쓰죠.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더라고. 일단 mx 더하기 n으로 쓰면은 여기서 말하는 m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치, 울기, 기울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n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그래요, y절편. 자, 혹시 절편이라고 하는 단어 모르시는 분 있나? 인터셉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절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x축 y축이 있으니까 x절편 y절편이라고 얘기하거든. x절편은 이제 그 직선 아니면 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값을 x절편이라고 하고, 반대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값을 y절편이라고 한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절편을 좌표로 얘기하면 안 돼. 절편은 항상 값일 거기 때문에 y절편을 물어본다면 n으로 말하는 게 맞지 0,n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크게 다른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절편이라던가 기울기, 이 기울기랑 y절편 값만 알면은 1차함수식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 이렇게 하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나는 점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절편도 결국은 이제 0,n이라고 하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확실하게 지나는 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딴 건 다 필요 없고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딴 거 다 필요 없어. 딱 2개만 있으면 돼. 저 직선의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어떤 특정한 한 점이 어디인가, 그 정도만 알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싶어서, 기울기라고 하는 건 이제 양의 기울기도 있고 음의 기울기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로줄 자리에 0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있겠죠. 일단 양의 기울기는 오른쪽 위 우상향하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의 기울기는 이제 우하향한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식의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뒤에 있는 얘기들 쭉 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래프도 제대로 그려보고 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착실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기울기 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그 눈대중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풀어보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일단 요 정도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복습을 한 거라고 보고, 그래? 기울기? 이것도 더 얘기할까?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거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뭐죠? 그렇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x의 변화량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중 가서는 이걸 이제 x의 변위 아니면 델타 x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렵게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x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아니면 y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거란 말이지. 이제 2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 자, 서론이 길었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랑 이제 수업을 하려면 저에게 지켜야 할 3가지 예의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피타고라스 정리죠.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냥 완벽히 있으면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되셔야 할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두 번째예요. 뭐죠? 기울기 알고 있고요. 지나는 점 알고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보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서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바로 갑시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아요. y-y1은 기울기를 m으로 하고 x 빼기 x1이다. 자, 일단 먼저 외워도 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 잠깐 한 5초의 시간 드릴게요. y 빼기 y1은 m의 x-x1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오케이. 당연히 증명이 필요할 것 같아. 증명은 일단 뭐 2번이랑 3번 정도는 증명은 안 할 거고 1번은 증명을 좀 확실하게 할게요. 자, 평면좌표는 굳이 그리지 않을 겁니다. 이 직선을 내가 L이라고 칭하고 싶고요. 이 직선 위에 x1, y1이라고 하는 이 점은 지금 정확하게 찍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이 x1, y1은 뭐 미지의 점 그런 게 아니야. 막 a, b 껴있는 막 미지수 표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이다. 그런 식의 숫자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요 L직선 위에 이 노란색 점이 있고요. 이 L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어떠한 한 점 x, y 이건 미지수가 맞아요. 얘는 일반화시켜서 x, y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 점이랑 빨간색 점은 항상 저 직선 위에 있으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은 뭐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로 일정하다? m이라고 하는 요 값으로 일정하다 라고 하는 요 마인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한번 그대로 써볼까? 자, 두 점 사이 기울기 어떻게 한다고? 대답해야죠. 그치? x-x1분의 y-y1 뭐 하는 거지? x값끼리 뺀 거분의 y값끼리 뺀 거, 이렇게 기울기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지?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순서는 제대로 지켜야 돼. 여기서 여기를 뺐으면 분자도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지. 뭐 분모는 여기서 여기를 빼고 분자는 여기서 여기를 뺀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표현한 이 값이 누구랑 똑같으니까? m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 x 빼기 x1을 양변에 그냥 곱해줘서 튀어나오는 게 방금 위에 썼던 바로 저 식이에요. y 빼기 y1은 m의 x-x1. 자, 뭐 이거 y1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뭐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비둬도 뭐 상관없을 거고. 저는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는 꼭 필요하다면 전개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개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두 점의 좌표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쳐보자. 뭐 예를 들어서 1,1이랑 뭐 3,5 뭐 이런 식으로 두 점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야. 어차피 지나는 점은 지금 오버해서 정보가 많이 나왔고 기울기 값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거거든.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기울기 값만 따로 구한 다음에 바로 식으로 완성해 보자. 자, 기울기 어떻게 한다고? 네, 큰 거 빼기 작은 거. 사실 뭐 여기서 x2랑 x1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만 그냥 x2 빼기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충분히 계산 가능한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자, 결국은 이제 직선식은 어떻게 된다? y 빼기 뭐는 기울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을 기울기로 하면서 x 마이너스 뭐다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비워둔 이유는 그러면 여기서 지나는 점은 얘로 잡아야 하나요? 얘로 잡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은근히 있더라고. 상관없어요. 전혀. 뭐 여기를 뭐 y1, x1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2로 해도 상관없어. 숫자가 다르니까 뭔가 다른 값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해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x1, y1을 집어넣지 x2, y2를 집어넣지는 이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좋은 점들, 조금 더 편안한,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한 점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대체해 주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식이랑 이 식이 달라 보인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우시는 분들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따로 외우는 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두 점의 좌표가 나왔으면 기울기 값만 제대로 얘기한 다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1번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고 근본 오브 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좀 낯선 표현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래. 직선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고 치죠. 자, x 삐뚤어졌다. 다시.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y축은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직선이 이 정도로 잘라 들어가는데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세타라는 요 기호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이 세타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고 나서 이제 요 직선 위에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요 직선식은 어떻게 세울까? 일단 형태나 잡자고 y 빼기 y1은 어쩌고 기울기에 x-x1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까? 정답 아시는 분 있나? 미리 쓸게요. 자, 정답은 탄젠트 세타예요. 자, 탄젠트 삼각비지 3학년 2학기 맨 처음에 배우는 그 아이디어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저는 탄젠트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디어는 뭐 잠깐은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수학 상 요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 전에 있는 것도 좀 차근차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탄젠트라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와서 뭐 탄젠트가 정확히 뭐냐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 탄젠트라고 하는 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각도가 몇 도인지가 주어지지. 그리고 여기서는 팁으로 뭐 사실 팁이라기보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외워져 있으면 좋겠지만 까먹었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탄젠트 값 유명한 것들은 미리 한번 적어두고 갈게요.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30도가 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 들린 것 같아. 루트 3분의 1. 좋아요.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거든요. 일단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냐 180페이지 밑에 공간이 좀 널널하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요 3개 정도는 일단 좀 적어두신 다음에 앞으로 요긴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항상 뭐 문제 푸실 때마다 보면서 해도 상관없고 가능한 한 외웠으면 좋겠고 일단 뭐 요 정도로 기울기 값을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30도다 라고 한다면 그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다? 루트 3분의 1이다. 뭐 아니면 뭐 3분의 루트 3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탄젠트라고 하는 요 단어가 결국은 이제 기울기랑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1을 배우실 때도 좋은 일이 펼쳐질 거란 말이지. 자, 어쨌든 넘어갈게. 자, 4번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되게 중요해. 어떻게 보면 1번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얘는 일단 결론부터 말할게요.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가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정말 부탁드리는 수준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가 문제 푸는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도 이제 일반적인 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을 거고 이 문제는 아마 내가 보기로는 어디지? 182페이지에 유제 2-2번이 x절편과 y절편이 이렇게 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증명하라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일단 그 증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막 증명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x절편이 a라고 하는 거는 a, 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는 거고 y절편이 b라는 거는 0, b를 지난다는 표현이잖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봐라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고 우리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일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기울기 표현해 보시고 a, 0 지나는 뭐 그렇게 아니면 0, b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 형태를 잘 조정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궁금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본 수업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모든 게 다 풀린다고 봐요. 일단 칠판을 좀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예제 1번, 2번, 3번 정도가 이제 정말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예제 1, 2, 3번은 한번 몇 개만 좀 더 따가지고 바로바로 한번 풀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지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예제 1, 2, 3번 지금 칠판에 한 번에 적어놨거든. 바로 가보자고. 자, 문제는 뭐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적었어요. 여기서 뭐 좌표들은 당연히 이제 지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m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 값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기울기 3짜리다. 오케이, 바로 세우자. y-2는 3을 기울기로 하고
x 빼기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지. 괜찮냐? 전개는 너네들이 하세요. 네. 뭐 3x 더하기 3에서 뭐 2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y는 뭐 3x 더하기 5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 전개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저는 굳이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0,3은 생각해보면은 y축과의 교점이니까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받아들여도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훨씬 더 쉬울 거란 말이야. 왜? 기울기를 마이너스 2로 하면서 y절편이 3이면 그냥 이 뒤에다 붙이면 될 거니까 너무 편하다, 그지? 자, 세 번째 x절편이 마이너스 2 기울기가 3짜리다 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다 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y 빼기 0은 기울기 3에 x 빼기 빼기 2니까 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엔 네 번째. 자, 2,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60도다. 자, 이게 뭔 의미였더라? 탄젠트 60도가 결국 기울기 값이구나. 탄젠트 60도가 얼마였죠? 루트 3이었어. 그치,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루트 3으로 하면서 2,1을 지나는 직선 뭐 쉽죠? y-1은 루트 3에 x-2 이렇게 될 겁니다. 전개하시는 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다만 얘는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y절편에 표현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 정도로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유제 문제랑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바로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갈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들 기울기부터 먼저 판단하자고. 자, 기울기 어떻게 계산할래? 4-3분의 3-1 해서 1분의 2니까 기울기는 얼마였다? 기울기는 2였구나. 자, 이제부터는 기울기 살짝 좀 암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2로 하면서 이 두 점 중에서 그냥 첫 번째 있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y-1은 기울기 2에 x 빼기 3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3,0이랑 0,1이야. 자, 일단 기울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0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0.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고 한 다음에 y절편이 0,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 뭐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일단 요 문제에서 얻어내야 할 게 뭐냐면 x절편이랑 y절편이 나왔잖아. 내가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제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서 마지막에는 4번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절편들 알고 있을 때 다이렉트로 식을 세우는 거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3과 1을 각각의 x, y 절편으로 했으니까 3분의 x 더하기 1분의 y는 1이다. 근데 1분의 y는 그냥 y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넘겨도 답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방금 아까 했던 거랑 뭐 속도 차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식을 세우는 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있는 거를 해석하는 데 속도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네, 이거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네, 일단 제 말을 믿어주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 자, 마이너스 3,1이랑 7,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뭐 별거 없어 보이죠? 일단 해보니까 7 빼기 빼기 3, 10분의 1 빼기 1하면 0이지. 분자가 0이 돼서 이건 무려 기울기가 몇이 돼버리지? 0이 돼버려.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냥 가로줄, 상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x값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y가 뭐다?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요거 인지하셔야 되거든. 사실 요 3번과 4번이 1번, 2번 그래프보다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한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에 얽매여 있는 친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분자가 0이 되거나 막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 그림으로만 대충 판단하더라도 마이너스 3,1은 여기 있잖아. 7,1은 여기쯤 있잖아.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가로줄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y는 1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좌표 혹은 y좌표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같은 게 보인다면은 얘는 훨씬 더 쉬운 직선이구나. 마치 얘처럼 x가 4인 게 똑같아요. y좌표 따위는 솔직히 상관이가 없다 이 말이지. 왜? 뭘 왜긴 왜야? 4,-3 여기 있을 거고 4,2 여기 있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뭐일 수밖에 없다? x는 4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함수라 말하는 건 안 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면은 틀림이 없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세로줄 그래프, 가로줄 그래프 잘 판단하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 계속 우리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로 이제 예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1차 방정식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제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래. 뭐 해야죠 뭐. 2x 더하기 y 빼기 4는 0. 자, 이거 바로 고치면은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죠.
자, 이 y를 좌변에 넘기고 나머지 친구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표준형이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y절편이 4짜리니까 자, 이 친구 노란색으로 그리면은 y절편 4야. 그런 다음에 x절편 빠른 계산 가능합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0이 되는 그 x값이 누구라서? 2가 될 거라서 x절편이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그려주는 게 1번 직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맨 처음에 이 기울기 값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게 이 정도의 기울기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건 뭐 연습해서 충분히 되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2x 빼기 3y는 6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한 다음에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이번엔 이렇게 할게. 여기는 좀 따로 쓸게요. 6을 넘길게. 2x-3y는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눌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x 그리고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은? 그쵸? 틀린 거 없죠? 이게 뭐로 보여야 되냐고. 아, x절편을 마3, y절편을 2로 하는 직선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보이셔야 돼. 자, 이 친구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짜리가 되는 이런 직선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보셨으면 좋겠다. 해석에서 스피드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니? 오케이. 자, 3번. 3x 빼기 6은 여기다. 뭐야 이거 x는 그냥 2잖아요. x는 2라고 하는 거는 그냥 초록색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번 그래프. 마지막 2y 더하기 8은 0이다. 그냥 y는 마이너스 4다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리면은 마이너스 4. 여기 밑에서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뭐 1번, 2번, 3번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식의 부분의 넓이, 막 이런 문제들까지 충분히 응용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선의 그래프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이제 예제 4, 5, 6이 남았거든요. 일단 요 생각들은 하나하나 조금 더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지운 다음에 바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점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본 친구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사실 요 문제나 요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처음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이 아이디어를 배우긴 하더라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과연 어떨지. 일단 저기서 말하는 정점할 때 점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나는 점들을 의미하고 있을 거고 정이라는 게 뭘까요? 움직일 동이랑 이제 가만히 있을 정인가? 뭐 멈춰 있을 정? 뭐 아무튼 멈출 정이겠지? 동점과 정점으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한다면 정점이 뭐겠어? 그치? 가만히 있는 점, 멈춰 있는 점, 이걸 이제 뭐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정되어 있는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식을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 y는 2x 더하기 a다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제대로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일까?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 기울기는 알지만 뭘 모르기 때문에 y절편을 모르니까 뭐 이 기울기 2인 건 알겠는데 뭐 얘가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정확히는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직선은 기울기 값이 일정한 직선, 기울기가 동일한 직선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울기 이거인 채로 이런 식으로 위에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뭐인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y절편이 누구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치, y절편이 3으로 고정되어 있어. 즉 0,3이라고 하는 점은 무조건 지나지만 뭐가 달라지지? m값, 즉 기울기 값이 달라지고 있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한번 대충 찍어본다면은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건 확실한데 이 기울기가 얘일지 아니면 뭐 얘일지 뭐 이거일지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 m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m이 양수라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직선일 거고 m이 음수라면은 오른쪽 아래로 m이 만약에 0이라면 그냥 가로줄이 되는구나.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직선들을 뭐라 부르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누구로 하는? 0,3으로 하는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별거 없니?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해 볼게. y는 m에 x-2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됐어요. 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사실 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수학상 초반부에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m의 값에 관계없다. 무슨 시그널이죠? 그치. 미안해. 항등식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죠. m 값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m이 뭐든 간에 이 등식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빌려서 요것 또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x에다 몇을 집어넣는다면? 그치. 2를 집어넣는다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m이 여기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 x가 2면 y가 몇이 나오는 게 맞아? 1이 나오는 게 맞겠죠. 즉, 요 직선은요. 2,1이라고 하는 요 점은 분명히 지나는데 누구에 따라서? 기울기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의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정점을 누구로 하는? 정점을 2,1로 하는 직선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알려드린 거 보시면 다 고개 끄덕거릴 거야. 별거 아니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다들 못 본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 안 된다기보다는 꾸준히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정점 잘 찾으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y는 2kx 더하기 3k 더하기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뭘까요? 그치? 뱉었죠. 그거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4입니다. 왜요? 이거 k 붙어 있는 거 k로 묶어내면 2x 더하기 3이고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를 그냥 전개를 한 거예요. 전개되어 있는 거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 k가 사라지고 y가 4만 남으니까 아, 이 직선은 정점을 마이너스 2분의 3, 4로 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라고. 분수 나오는 거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지. 오히려 분수도 앞으로 많이 나올걸.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거였냐. 항등식 아이디어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걸 배웠으면은 자, 바로 한번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y는 mx 더하기 3m 더하기 2랍니다. 아, 이제 우리 시그널 보여요. m 여기 있는 거 묶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m에 x 더하기 3 더하기 2잖아. 아하, 요 놈은 지금 정점이 누구다? 정점이 마3, 2인 직선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좌표평면 위에 제대로 한번 그려놔 볼까? 마3, 2면은 여기 이쯤 어딘가 있겠지 뭐. 자, 여기를 정점이라고 하고 A점이라고 네이밍 할게요. 아, 하면 안 되겠네. A, B가 문제 있으니까. 그럼 이 정점은 P라고 합시다. P점 마3, 2. 자, 그래요. 다시 이 직선은요, 이 점을 지나는 건 확실한데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먹을 수도, 이렇게 생겨먹을 수도, 이렇게 생겨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 문제의 1번의 정답은 몇 콤마 몇이었다? 마이너스 3,2였다 라고 하고, 자,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하네. 자, 이 A점이랑 B점이, A점은 1,5로 찍혀져 있어요. A가 1,5 그리고 B점이 7,2 7? 한참 뒤에 있네. 몰라, 귀찮네. 7, 얼마? 7,2 여기를 지금 B점이라고 했대요.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직선, 이 마이너스 3,2를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 요 선분 AB를 뭐 하도록? 지나고 싶대요. 그러도록 하는 저 M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오. 자,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이 정도로 빡셌으면 이 선분과는 만나지 않겠죠. 직선이랑 선분 다른 거 다들 아시죠? 선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랑 얘는 절대로 만날 가능성이 없어. 아, 그러면 이 기울기보다는 좀 더 뭐 해야겠다? 좀 완만하면 되겠네. 그 완만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될 거냐면 일단 요 A점을 딱 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걔보다 더 완만해지면 훨씬 더 괜찮을 거고, 일단 요 기울기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빡세게 음의 기울기 된다면 마찬가지로 만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기울기보다 좀 더 커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정확하게 요 B점 지나는 요 기울기보다는 큰 순간, 분명히 여기 어느 순간에서 다 교점이 한 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이 직선이 요 A점과 B점을 지나는 그 기울기 값들을 경계로 하면서 그 두 기울기 값의 사이 범위로 네, 뭐죠? M을 설명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기울기 값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되니? 자, 이런 거 기울기 구할 때 어렵게 하시는 거 되게 별로 같아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얼만큼 갔냐? 3만큼 갔잖아. 그리고 2에서부터 5로 3만큼 갔으니까 증가량이 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기울기를 4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이 파란색 기울기는 지금 정확히 여기도 y좌표가 2고 여기도 y좌표가 2니까 이 기울기는 아무리 봐도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요 m의 범위는 결국 누구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뭐 하면은 작거나 같으면은 충분히 이 선분과 교점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쪽 끝에 포함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양쪽 끝도 이 선분의 일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웠다가 바로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어려워요. 제가 물론 이제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거고 아이디어를 두 가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설명하긴 하겠지만서도 아마 이제 그냥 그 결과를 보시고 난다면 내가 맨 앞에 설명했던 그 원리는 다 잊어버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 파트를 되게 다들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여기를 되게 잘 기억해둬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알구전 교재 기준으로 해서 수학하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거든. 원의 방정식에서도 요거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해놓으면은 그 원방에서부터 얘기하는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 여기를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다? 원방은 더더욱 힘들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자, 여기 과정 이름이 뭐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자, 일단 지금 직선이 총 몇 개가 등장해야 하는 거냐면은 총 3개가 등장을 해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맨 앞에 있는 저 두 직선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두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딱 두 직선, 미지수가 없는 수준으로. 자, 그러면은 이 두 직선이 일단 교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나 봐. 그리고 우리 생각해보자. 이 두 직선이 교점을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죠? 그렇지. 기울기가 다르고, 그 기울기만 그냥 다르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두 직선이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한 직선이 이거고 한 직선이 이렇게 된다 라면은 분명히 교점은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다면은 교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고, 두 직선이 아싸리 그냥 일치를 해버린다면 교점이 무한계라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두 직선은 일반적으로 교점을 딱 하나를 갖는, 그러니까 1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한 쌍의 해를 갖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그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존재할 때 이 빨간 점,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자. 첫 번째 직선 노란색 L1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할게. 자, 여기서 A, B, C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이거 다 미지수가 아니라 알고 있는 수, 기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L2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마찬가지로 그냥 이 친구들과 그냥 조금 형태가 다를 뿐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숫자들, 나와 있는 직선, 결정이 되어 있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 이 두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다르다면 분명히 교점은 존재를 할 거고, 우리는 그 교점의 좌표를 x1, y1으로 구했다고 쳐보자고. 구한 거야. 그리고 교점, 연립방정식, 이 1차 방정식들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그치, 이 두 친구 연립해서 x가 몇, y가 몇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했다고 치고 x1, y1으로 뒀을 때 이 생각해보자.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다른 직선이 과연 한 개만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로도 그릴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로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로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로도 그릴 수 있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 아이고, 제기라. 잘못 그렸지만 어찌됐든 저 두 직선, 나와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분명히 무수히 많아요. 그 직선의 식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인지부조화가 나오죠. 결정되는 직선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식으로 표현하라고? 뭐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알려드릴게. 자, 이 빨간색 직선들을 그냥 이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내가 L3라고 할게요. 자, 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리고 더하기 k배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리고 는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의미의 방정식은 한 직선식과 다른 직선식의 상수배로 연결돼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요 강점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립이라고 하는 걸 한 거잖아. 지금 연립이라는 거의 아이디어를 그냥 여기서 여기를 뭐 뺀다 더한다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미지수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이 식이 진짜로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요, 요 노란색 직선 위에도 분명히 누가 있냐면 x1, y1이 있어요. 그 말은 x, y 자리에 x1과 y1을 집어넣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니? 그치? 지금 위에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파란색 직선 위에도 x1, y1이 있어. 그러면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값도 0일 거고 분명히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요 L3 직선도 결국은 어느 점을 지난다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라 그랬으니까 이 x자리, y자리에 저 친구들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면 될 거라고. 된다면 맞는 거죠. 만약에 집어넣는데 아니면 아닌 거고, 그치? 자, 그래서 x1, y1은 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어떻게 되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더하기 k배, 여기는 어떻게 돼요? a'x1, b'y1, c' 이렇게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사실 뭐 확인이라 할 것도 없죠. 이거 방금 아까 몇이라고 확인했어? 0이라고 확인했어요. k는 몰라 나도. 뭐 실수 뭐긴 하겠지만 이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결국은 0인 거 확인했어요. 0 더하기 k 곱하기 0, 0 더하기 0이니까 이 결과가 뭐인 게 확실하다? 0인 건 절대 불변이다. 그리고 이게 뭔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표현된 이 직선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x1, y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아,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의미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뭐 약간 머릿속에서 지금 약간 좀 물음표가 띄우는 머릿속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이게 뭐지?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이 K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여러 의미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이 노란색과 파란색 직선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은 아직까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만약에 요 직선 위에 이렇게 저 점을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4,1이다 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점을 딱 주어지는 순간 범위는 딱 누구로 결정되죠? 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방금 전까 4,1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이 개수는 무한계였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을 언급한 순간 걔는 그냥 딱 하나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x자리, y자리에다가 4, 1, 4, 1을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k 값을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에 대한 힌트가 이 k에 대한 정보랑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k 값을 구하고 싶다면은 또 다른 점의 좌표를 뭐 문제에서 주어지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거란 말이죠. 자, 일단 이 정도로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벙찐 느낌으로 들릴 확률이 되게 높아서 바로 한번 예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이렇게 쓰고, 자, 가죠. 자, L1과 L2 문제 나와 있는 두 직선을 내가 일부러 지금 색깔 똑같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구해보래. 자, 일단 해보자. 이렇게 쓴 거는 연립하기 편하니까 쓴 거겠죠? 일단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4x 없어지고 빼기 8은 0. 따라서 x가 몇이 나온다? x가 2가 나오네. 자, x가 2가 나오면 2y 빼기 2는 0이니까 y는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은 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직선의 교점 A점이라고 할게요. 이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었다? 2, 1, 2,1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일단 이게 1번의 정답이 될 거고. 자,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아까 했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으면 된다? L3라고 하죠. L3는 다음과 같죠. x 더하기 2y 빼기 4 더하기 무슨 배? 상수 k배 저 다른 놈 3x 마이너스 2y 빼기 4 는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이미 쓴 거야 지금.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직선식에 2,1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실제로 2랑 1을 집어넣어보자. 자, 2,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빼기 4라서 여기 0 되는 거 맞지? 여기도 6 빼기 2 빼기 4라서 0 되는 거 맞죠?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L3 직선 위에는 분명히 요 점이 존재한다.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의미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세우는데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닌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 교점과 어떤 점을 언급했냐면 3,4를 언급했어요. 자, 이건 내가 B점이라고 할게요.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냥 결과를 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L3 직선에 X 자리에 몇 집어넣고 3 집어넣고 Y 자리에 몇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어서 K 값도 한번 구해볼 거라고. 자, 한번 집어넣어보자. 3 더하기 8 빼기 4니까 3 더하기 4라서 일단 7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9 빼기 8 1이죠.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K. K 값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맞죠 이거? 그치? 맞겠지? 9 빼기 8, 1 빼기 4라서 7 빼기 3K는 0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K 값이 누구였다? 3분의 7이었구나. 그러면 K에다 3분의 7을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거 다 지울게.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이 더 이상 미지수가 없이 깔끔하게 나왔죠. 양변에 다 3배씩을 해서 한번 써보자. 여기 3배하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6y 빼기 12 더하기 7배 3x 빼기 2y 빼기 4잖아. 는 0이고요. 전개나 좀 합시다. 21, 3이니까 24x 마이너스 14 더하기 6이라서 마이너스 8y 그리고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 이게 8의 배수네요. 자, 8로 나눠주면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표준형으로 쓰고 싶다면은 y는 뭐다? 3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직선식을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볼까? 아까 그 B점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3,4라 그랬지. 자, 3,4라고 했으면은 자,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 어떻게 돼요? 1분의 3이라서 기울기 3인 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x-2 더하기 1 전개해보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5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이랑 요거 지나는 점 해서 직선식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솔직히. 그래,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은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굳이 왜 배울까? 이렇게만 나온다면 편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이걸 이제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냐, 막 이게 미지수가 또 깔려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디다가 K배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위에가 노란색이고 아래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노란색 더하기 K배 파란색을 썼는데 뭐 그 어디에 K배를 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여기다가 K배하고 여기다가 뭐 아무 배 안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K배하고 여기다 뭐 L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죠. 다만 굳이 미지수를 두 개로 잡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한쪽에다만 그냥 K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지. 일단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고 지금 자취의 방정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네, 한번 지웠다가 넘어가도록 할게. 자, 악명 높은 단원이기도 해요. 실제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교과서에는 딱 막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교과서를 제외한 뭐 여러 가지 정말 수없이 많은 교재들에서는 항상 이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 풀이 방법은 그냥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되십니다. 저도
학생 때는 요 파트를 조금은 힘들어 했었어. 그래서 네, 연습으로 뚫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자취가 무엇인가? 발자취 할 때 그 자취랑 똑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국이기도 하고 뭐 자취라고도 얘기하죠. 자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너무 약간 지저분해 보이니까 자취라고 하고, 영어로는 trace라고도 하거든요. 그 점이 움직이고 있는 그 경로를 쭉 이어보면은 어떤 그림이 되는가, 어떤 그래프가 되는가, 어떤 방정식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문제에서의 그 자취의 타겟은 P점이라고 많이 두고요. 그 점을 x, y라고 두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문제 조건에 맞도록 식을 설정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자,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개념 설명이라보다는 바로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봐봐. 2,-4라고 하는 A점이 있고요. -3,1이라고 하는 B점이 있대요.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시비 걸고 싶은 분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A점이 Y좌표가 -4고 B점이 Y좌표가 1인데 왜 A가 B보다 위에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X축, Y축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에 대한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인지하시는 게 맞죠? 이 점을 제대로 그렸다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려도 됩니다. 자, A점과 B점 저렇게 있다고 치고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일단 가장 편하게 생각했을 때 A랑 B의 딱 직선 거리를 봤을 때 이 직선 거리에 정중앙점이 있겠죠. 우린 이걸 중점이라고도 불렀고, 이 중점 충분히 이 자취 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일까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이렇게 두 길이가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이만큼 간 거, 이만큼 간 거, 이 길이도 이렇게 같은 걸로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고, 그러한 점들을 짝짝짝 이어보면은 결국 어떤 약간 삐뚤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이어보면 뭐가 된다? 결국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점을 x, y라고 일단 두도록 할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밖에 없냐면, 결국 PA라고 하는 요 선분 길이랑 PB라고 하는 요 선분 길이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근데 루트 쓰기는 싫으니까 제곱이랑 제곱으로 그냥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PA 길이 제곱 기억나시죠? x, y랑 요 사이 거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PB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자, 이 두 식이 서로 같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전개하고 나면은 2차항, 2차항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식이 될 거야. 살짝 좀 암산 좀 합시다. x제곱 사라질 거야. y제곱 사라진다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x 나오잖아. 여기 6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여기 플러스 8y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y 있거든요.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몇 y? 플러스 10y 이렇게 있을 거야. 괜찮아? 자, 상수항 4랑 16 더한 여기 20, 좌변에 20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9랑 1 더한 10이 있어요. 넘어올 거니까 더하기 10은 0. 오, 다 10배씩 있네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하죠. x 빼기 y 빼기 1은 0. 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얘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뭐라고 써도 된다? y는 x-1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자, 그리고 오케이, 이 결과로부터 의미를 좀 도출을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요 A점이랑 B점 이거 있잖아. 요거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A랑 B 사이 기울기. X끼리 뺀 거는 2 빼기 3이니까 5가 될 거고, Y끼리 뺀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지만, 요 빨간색 기울기랑 요 파란색 기울기, 이 빨간색 직선이랑 파란색 직선은 분명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직교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으로 만납니다. 놀랍게도. 자, 그런 다음에 요 A점과 B점의 중점,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잡는다면은 요 M점 좌표 어떻게 되죠?
x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을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즉 여기 이 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랑 수직이 되도록 하는 직선의 식을 세워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됐었다. 사실상 요 파란색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만 알았으면 됐었죠. 그리고 미리 얘기한다면은 원래 직선과 다른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1이었구나 라고도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요 얘기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거든.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 아이디어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들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점과 직선이 있네. A점이 1,2고요. L직선은 3x 빼기 4y 빼기 5는 0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점과 직선 위의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의 저치래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었다면은 요 A랑 얘 일단 이어. 그런 다음에 누구를 찾지? 중점을 찾지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여기를 찾죠. 그러면 얘랑 얘를 이어. 그런 다음에 또 뭘 찾아요? 중점을 찾지요. 하나만 더 할까? 얘랑 얘를 이어. 그러면은 뭘 찾지? 중점을 찾지. 자, 이런 점들, 이 빨간색 점들을 쭉 이은 게 뭐가 된다? 이 A점과 이 L직선 위에 있는 점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뭐라고 잡을까요? x, y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점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둬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두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식이 조금 열받으니까 한쪽으로 넘기자. 4y는 3x-5죠. 자, 4로 나눠주면은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5.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괜히 했네 이거. 네, 미안해요.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직선 위에 a, b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3a-4b-5는 몇이다? 0이라는 요 관계는 써먹을 수 있는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요 1,2랑 요 a, b의 무슨 점? 중점이 P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랑 1을 더한 거의 절반을 누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X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X는 2분의 A 더하기 1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랑 B를 더한 거의 절반을 Y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Y를 2분의 B 더하기 2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다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할게요. 상수항을 넘길 거야. 그러면 A는 2x-1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가능할 거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2y-2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A랑 B를 x, y로 설명했으니까 여기다가 꼬라박을 거야. 자,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 그럼 어떻게 되죠? 3에 2x-1 그리고 마이너스 4에 2y-2 그 다음에 빼기 5는 0. 자, 이거 그냥 미련 없이 전개하면 될 것 같아. 자, 빠른 전개 해볼까? 6x 빼기 8y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8 빼기 5야.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라서 상수항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여기에 얘 8y 넘긴 다음에 8로 나눠주면은 y는 뭐분의 뭐 x? y는 4분의 3x가 결국 이 P점의 자취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렵다, 그치? 근데 이것도 좀만 더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봐봐요. 이 원래 나와 있는 직선이랑 요 빨간색 직선 보시면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되니? 이거 기울기 넘기는 순간 4분의 3 나오거든요. 파란색 이 자취도 결국 기울기가 4분의 3이었잖아. 기울기가 동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거든. 그러지 않냐? 그치? 뭐 중점 잡았는데 기울기 막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울기 값을 이 직선과 똑같이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될 거고, 기울기는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 뭐 잡으면 돼요? 또 다른 한 점을 잡기만 하면 되겠죠? 그 점을 여기 흰색 직선 위에 있는 가장 편한 점 아무거나 그냥 잡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오죠? x에 0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나오나?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0, 마이너스 4분의 5랑 1,2의 중점의 좌표를 찾아요. 찾을 수 있겠죠? 실제로 해볼까 한번? 실제로 잡으면은 그 중점은 2분의 1, 2에서 4분의 5 빼면 얼마야?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8분의 3이지. 아, 기울기를 4분의 3으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자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확인해 보시면 이게 맞고요. 자취의 방정식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될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해보셔야만 하거든. 자취의 방정식 이거 그대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 초반부에 했던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부터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하신 이후에 오늘 좀 배웠던 심화적인 개념들, 정점을 지난다 라던가 아니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면은 방금 전에 했던 자취에 대한 얘기들, 요 아이디어들은 시간을 좀 더 두면서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 단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트가 제대로 되면은 요 다음에 얘기할 이제 뭐 1차 방정식과 뭐 직선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파트들 제대로 공부해 보신 다음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